이거 되게 점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가 네. 지금 이 말이 네. 뭐 1, 2분이겠지만 네.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저기 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주신 대단한 행정사님이십니다. 무려 8회 때, 9회 때, 10회 때 행정사를 종목별로 하나씩 다 따신 행정사님이십니다. 우리 리안 행정사 사무소의 김보영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회 때 일반 행정사를 취득해서 서울 삼성동에서 리안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보영 행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구독자님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삼수를 해갖고 8회 때 떨어지고 9회 때 떨어지고 10회 때 이제 겨우 붙은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배를 마시고 있을 때 우리 김보영 행정사님께서는 8회 때도 따고 9회 때도 따고 10회 때도 따고 계셨어요. 제 공부법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거의 약 50만 정도 나왔거든요, 조회수가. 그래서 저의 공부법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김보영 행정사님의 공부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네.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만큼 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소중하게 영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행정사, 네. 외국어 번역 행정사, 회사 행정사인데 제가 전공도 그렇고 이제 직업도 외국어를 다루는 분야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8회 때 먼저 외국어 번역 행정사 프랑스어를 취득을 하게 됐고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바로 개업을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없었어서 네. 그냥 좀 더 이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좀 준비를 하자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9회 때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를 취득을 했고요. 이제 네. 왜냐하면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다행스럽게도 1차가 면제가 돼서 이제 맞아요. 9회 때는 네 2차만 준비를 해서 영어를 따게 됐었고 예. 이제 행정사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증으로는 좀 업무에 제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제약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서 번역을 하고 행정사법에 의거해서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이제 큰 메리트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투자 이민 포함해서 출입국 업무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런 업무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머리에 지식이 남아 있을 때 네. 좀 일반 행정사까지 따자 해서 네. 작년에 정말 쥐어짜내서 와, 10회 일반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네. 세 개를 이렇게 1년마다 연달았다면 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 진짜 궁금했었어요. 이런 게. 제가 10회 때 네. 그 10회 이제 작년이죠. 일반 행정사 공부하면서 네. 공인중개사도 동차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와, 이건 몰랐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사실 이렇게 여러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정말 10회 이제 일반 행정사 자격증 그 합격 날에 네. 저의 모든 교재를 제 몸과 마음에서 떠나 보냈어요. 이제 보지 말자 네. 해서 네, 그때에서 너무 힘들었었고 사실 이제 다시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궁금한 게 네. 공인중개사와 일반 행정사 네. 뭐가 더 어렵습니까? 이거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 행정사 시험은 확실히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비하면 이게 저 정말 개인적인 소견인데 네. 양이 훨씬 더 방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 같은 경우도 아무리 객관식이지만 너무 방대했고 2차는 이제 아시다시피 논술이니까 네. 쓰기 연습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쓰려면 사실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완벽하게 내게 돼야지 이게 쓸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보다는 네. 좀 힘들었다 학원은 싶었는데 어디셨습니까? 네, 학원은 제가 에듀윌을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3년 다요? 네. 오. 제가 아마 그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에듀윌 그때 네. 당시에 자격증 그 평생 회원반을 수강을 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오래 갔- 제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평생 회원반을 그때 등록을 했었고 네. 뭐 그 계기로 또 그 평생 회원반을 하다 보니까 여러 행정사 자격증이랑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에듀윌 덕을 아주 많이 봤죠. 에듀윌이 공인중개사도 애들? 네, 공인중개사도 에듀윌. 에듀윌 이거 제가 지금 뭐 의도한 거 네, 아닙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에듀윌. 어, 정말 애정합니다.
그때 왜냐면 에듀윌이 이제 온라인 강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같이 이제 직장인을 포함을 해서 시간적 제약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최고의 플랫폼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공부법은 이제 에듀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라 보다 보니까 뭐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 재생해서 들을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이동 시간이 좀 많은데 네네. 그 이동 시간에도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이거 잠깐 네, 시간 네, 나는 네. 거? 그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 그 의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냥 아예 자 그러면은 내가 자리 딱 잡고 자세 딱 잡고 각 잡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쪽 시간 나는 거를 그냥 활용을 하세요. 뭐 진짜로 이동할 때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응가할 때도 보고 그랬거든요. 요약본을.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냥 진짜 머릿속에 계속 이 공부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거의 막 영양제를 막 옆에서 막 달고 살고 이제 막 온몸이 삭신이 다 쑤시고 그리고 저는 막 이거 뭐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맞아, 거예요. 운동할 시간 없어요. 네, 운동하고 오면 집중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없어.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집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부방인데 저는 골방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나오겠다. 약간 그래서 그때 진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행정사 시험은 이제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많은 양을 그 시험 당일까지 제 머리에 저장을 해놔서 맞아. 이제 가느냐 그게 가장 큰 화두였어요. 네네. 그래서 에듀윌 교수님께서도 이제 수업 들을 때 좀 공부법을 그래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유익했던 공부법이 하나 있어서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건데 궁금해요, 예. 네.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법조항이나 판례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정말 100%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법조항이나 이제 판례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건 이제 완벽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남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셨다는 네, 거예요? 설명하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남을 뭐 맨날 옆에 앉혀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벽 보고 혼자 설명을 많이 하고 근데 벽 보고 공부법. 네, 근데 신기하게도 벽 보고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막 계속 이어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막혀요. 그러면 이거 내가 진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글만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는 좀 어떤 법조항이나 판례를 읽고 나면 그거를 좀 설명을 되새기면서 내가 한번 말로써 설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암기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야지 사실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객관식 시험이라도 OX 퀴즈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거기서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꼬아서 낼 때도 있고 그거는 정말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되지 않으면 못 푸는 거라서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좀 공부법으로는 뭐 그런 방대한 양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암기의 꽃은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복습에 거의 목숨을 걸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기본 이론은 이제 우선 한 번은 다 들었다는 이제 그런 베이스를 깔고 쉽게 1회독을 했다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2회독, 3회독부터는 이제 암기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1차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주 한 민법 충치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2주는 뭐 행정법 공부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은 꼭 그 전에 2주 동안 공부했던 민법을 다시 복습을 했어요. 하루씩 시간을 내서? 네, 하루씩 시간 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지식이 휘발성으로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과목도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 공부하다가 저 공부하면 그때 그 공부했던 게 많이 날아가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애들 수업 들을 때 이동 중에 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듣는 것만으로는 암기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동 중일 때 뭐 그럴 때 좀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을 하니까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습을 좀 철저히 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차 특히 이거는 1차, 2차 다 해당이 되는데 좀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어요. 사실 뭐 에듀윌 기출 모의고사 이런 거는 다 풀어봤고 그리고 이제 타 자격증 그러니까 과목이 겹치는 타 자격증이라도 공무원이라던가 군무원 시험 있잖아요.
특히 이제 행정학 개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집을 되게 많이 풀어봤어요. 좀 문제의 성향을 좀 이해를 하려고 네.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파트에서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실까 네. 좀 이런 게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네. 문제집을 사서 그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봤고요. 2차는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얘기를 들으면 이제 계속 한 10회 정도 되니까 교수님들이 문제를 꼬아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봤을 때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한 글자 쓸 때부터 네. 내가 어디 문제점 해서 네. 이제 결론까지 어떻게 추론을 해야겠다는 게 이미 나와야 네, 되잖아요. 머릿속에 나와 있어야죠. 나와야지 이게 쓰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그거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네. 저희가 사실 한 과목당 50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문제를 좀 많이 보고 그 아웃라인을 세우는 연습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김보영 행정사님의 공부법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은 이렇게 이동 시간에 이렇게 네. 인강을 꾸준하게 보는 그런 네. 부지런함과 네네. 그리고 벽을 보고 네. 암송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한 네. 거죠. 벽을 네. 보고 설명을 하면서 네.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공부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집을. 문제집을 여러 개를 풀어가지고 그 비슷한 뭐 군무원이라든지 공무원 그런 거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까지. 네. 어, 그 2차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쓰는 게 연습이 뭐 거의 합격의 한 70% 정도 되지 않나. 아, 쓰는 연습도 하셨나요? 꾸준하게? 쓰는 게 그 A4 용지 그 한 네. 묶음이 한 500장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한 박스가 거의 5개 정도 들어가 있어서 네. 제가 어느 날 2,500개. 궁금해서 네 봤어요. 2,500개. 2,500개. 제가 그걸 몇 박스를 사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아니면 1년에? 그 1년 할 때마다 그때 한 사서 엄청 썼었어요. 그냥 내가 빈 그냥- A4 용지에다가. 아, 그거를 그냥 깨알같이 이렇게 네. 쫙 다 써가지고 그게 여러 박스씩 1년에? 네. 그러면 그렇게. 정말 많이 썼다는 건데. 네. 팔이 부러지는 줄 공부 알았어요. 이게 쓰면서 공부하시는 파세요? 그 2차 때는 특히나 더 쓰면서 공부를 했었던 게 이제 쓰는 게 워낙 중요했었고 아, 결론은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시는 네, 쓰는 게 정말 중요했었고 이게 왜냐면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당일날 가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좀 긴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모든 행정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시지만 내가 외우고 공부한 것만 그날 다 기억나서 쓰고 나와도 합격이다라는 맞아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긴장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몸을 기억하게 하자 해서 그냥 뭐 법조항은 거의 계속 초반부터 써보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야 행정사 시험 당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좀 법조항을 쓰면서 빗대서 좀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같이 법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셨고 노베이스신 분들은 그래도 그 전 해에 좀 날씨 선선해지면 9월 10월부터는 조금 시작하셔야 기본 이론도 조금 듣고 그리고 심화 과정도 좀 하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요약집 이런 네. 거를 좀 보면서 네. 많이 공부를 했었죠. 아 맞다. 그리고 그 요약집 제가 말씀을 하니까 네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요약집만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근데 요약집으로는 응용 문제도 못 풀 뿐더러 네.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본 이론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는 네, 그게 결국에는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요약집이 그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에듀윌 이제 수업 들으면서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요약집을 업로드 해주시는데 네네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요약집을 보고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기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요약집만 봐도 기본이 떠오르니까. 그쵸, 이제 그게 외워서, 되는 네, 거구나. 외워놨으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요약집에서 어느 부분을 딱 중요하게 되시면 그거랑 이제 파생돼서 좀 더 좀 추격적으로,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제 방법이 딱 정답은 아닌데요. 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는 순간에는 패닉이 되니까 음. 그거를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되게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문제 패턴이 조금 읽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론의 사전 통지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약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기계적으로. 맞아, 기계적으로 보자마자. 보자마자 나오는 거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러면 사실 시험이 맞아, 50분이라는 맞아. 게 사실 너무 짧아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결론까지 도취를 해서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막 글씨체도 이게 과연 교수님들이 알아보실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시험을 끝나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좀 들었었던 내용인데 네네. 2차 시험을 볼 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저는 뭐 10페이지 썼어요. 네. 어떤 분들은 막 3, 4페이지 쓰셨어요. 막 이러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사실 10페이지 저걸 어떻게 쓰지? 막 되게 맞아. 대단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점수 막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막상 점수가 나오면 그 3, 4페이지 쓰신 분들이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딱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네. 땄구나. 그래서 그때도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어쨌든 법학이잖아요. 그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장황하게 막 논술을 해서 말을 멋지게 막 3-4줄 막 10장을 쓰는 것보다는 딱 법조항과 판례에 의거해서 키워드만 딱딱 써도 야, 이거 되게 점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가 네. 지금 이 말이 네. 뭐 1, 2분이겠지만 네.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 키워드 그리고 사실 풀어 쓰는 것도 좋은데 법조항을 많이 쓰시는 게 저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되시고 그러실 거라 생각 듭니다. 자, 제가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다 전업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자,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시간 테이블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중에는 보통 한 6시부터 네. 늦어도 7시부터는 네. 앉아서 12시 아니면 뭐 새벽 1시 이때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와, 정말. 1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그냥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점심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렇게 주말까지 막 하루 종일 공부했었던 거는 한 1월부터는 그렇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약간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었던 거고 네. 만약에 법 쪽에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암기력이 정말 막 네. 상위 1% IQ를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은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같이 이제 노베이스 사람은 그리고 문과 일생을 문과로 살았던 사람은 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시간을 계속 네. 썼다는 게 네. 그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고 괴로웠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남편이 힘들어했죠. 남편이 놀고 싶고 뭐 네.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집에도 신경을 못 쓰고 네. 이제 남편한테도 신경을 못 썼는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약간 제가 나이가 한 40, 뭐 50 이 정도 되기 전에는 저만의 것을 뭔가를 갖고 싶었어요. 어차피 직장인이 돼도 어느 순간에는 그 직장을 나와야 되고 막 이래서 저는 뭐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하던지 아니면은 제가 뭐 따로 사업을 하던지 이래서 한 4, 50 전에는 내가 이제 나만의 뭐를 가져야겠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이래서 정말 굳은 의지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프랑스어 먼저 따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 그래서 영어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사까지 좀 악착같이 했었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우. 그 중압감은 네. 그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네. 나 스스로가 네. 독 안에 들어가는 건데 네. 감옥 안에 들어가는 네.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다 모든 걸 성과로 이렇게 다 성취하셔가지고 네.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멘탈 관리가 쉽지 멘탈 관리.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을 위한 멘탈 관리 방법. 멘탈 관리 어떻게 방법. 그 3년을 버티셨나요? 진짜 이제 내년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부한 당시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더 한두 시간 더 하고 더 써보고 더 그런 식으로 했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사람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사실 경험도 틀리고 경력도 틀리고 네. 이게 환경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법에 뭐 공부 시간, 공부법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과 나와의 이제 처해진 사항, 뭐 요소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구분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조금 그랬는데 이게 막막하잖아요. 사실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글도 많이 읽어보고 카페, 뭐 시험 카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다 들으시고 계획을 짜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먼저 좀 시작을 하면서 네.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에듀윌 수업 들으면서 게시판을 되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게 에듀윌이 이제 온라인 강의더라도 그 교수님들한테 질문이 있으면 게시판에 문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계속 빨리빨리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에듀윌 게시판을 애용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 사무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출입국 업무를 비롯해서 법인 설립, 인허가, 토지 보상, 그 다음에 제가 외국어 번역 행정사도 가지고 있어서 네. 프랑스어, 영어, 번역 통역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리안 행정사 사무소의 김보영 행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